자, 여러분, 홍장원이라는 자가 지금 하나의 간첩, 스파이 내지는 프락치 등등을 했다는 것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홍장원의 메모, 이 메모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거의 필적 감정이 사실 필요한데 헌재에서는 이 필적 감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서 얘기한 거라든지 과거에 홍장원이 얘기한 거 또 등등등등을 얘기하면, 자, 홍장원 메모는 몇 가지 이제 거짓이 들어있고 여기 하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홍장원 메모는 말이죠, 어디서 작성됐는가 하는 겁니다. 장소예요. 그런데 이 장소가 너무 웃깁니다. 이 장소가 다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메모한 곳은 한 곳일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 곳에서 했나요? 뭐 손오공이야? 분신술이야? 원래 홍장원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공관 앞에서 메모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태용 국정원장의 말에 따르면 아닙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시간에 홍장원이는 국정원 사무실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홍장원이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홍장원이 메모를 했다고 하는 장소, 이 장소가 첫 번째 틀립니다. 두 번째, 홍장원이 메모를 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도 사실은 지가 이 밖에서 말이죠,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건 철회하고 여인영으로부터 받았다. 여인영한테 받았다는 건지 한다는 건지도 분명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이게 시간이 본인이 말한 것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세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전화로 받고 그거를 메모지에 작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보좌관하고 같이 있는 장소에서 전화를 받았든지 했다는 것으로 지금 또 얘기가 바뀝니다. 또 하나, 이 메모지를 보면 말이죠, 이게 수첩을 뜯은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메모지에 작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원본이 말이죠, 원본이 알고 보니까 또 포스트잇이래요. 자기 주머니에 포스트잇이 들어있었는데 거기다가 메모를 했다가 뭐 지금 보좌관을 통해서 정서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포스트잇을 갖고 다닌다는 말입니까? 아니, 국정원 1차장이나 되는 놈이 주머니에 포스트잇을 갖고 다녀요? 포스트잇을 갖고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게 수첩을 갖고 다닌다는 건 말이 되지만, 그래서 포스트잇에 썼는가, 그리고 그 포스트잇이 원본인데 그걸 버렸답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하여튼 간에 지금 시간과 장소와 누구와 있는 곳에서 썼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정서를 시켰는지, 그 다음에 또 원래 원본은 어디에 있는지, 원래 원본은 무엇인지, 정말 포스트잇이 있었던 건지, 이 모든 것이 지금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종류가 있다는 거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두 종류만 있다 그랬는데 지금 네 종류가 벌써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이 홍장원이가 만든 거고, 어떤 것은 또 그 글씨가 가필된 것이고, 지금 그 글씨가 홍장원이 아니라 박서론의 글씨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장원 메모와 관련된 이런 수많은 지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이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홍장원이는 반드시 다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의 말을 기초로 해서 홍장원에게 신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장원이가 검찰에 나가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전부 다 기록이 이 헌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헌재에서 이런 걸 받아보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수사 중인 기록을, 밀실에서 만들어진 기록을 보고서 재판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헌재법 32조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받아볼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미선이가 그걸 받아본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문영배가 받아본 거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거짓으로 만들어진 이런 어떤 검찰 지금 조서가 모두가 헌재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고 확인해야 돼요. 홍장원이를 다시 한번 신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장원이를 증인 신청한 건데요. 이거를 지금 안 받아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중대 결단까지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홍장원 메모의 작성 시간, 장소 모두 거짓이다. 진위를 밝혀야 된다. 지금 심지어 말이죠, 조선일보까지도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이게 사설을 썼는데요.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히 한번 지금 홍장원 메모의 문제점이 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조태현 국정원장이 13일 홍장원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메모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탄핵심판변론에서 홍장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를 쓰게 돼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급히 썼다고 말했는데 CCTV로 확인해 보니 11시 6분이면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그러니까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때 CCTV로 확인해 보면은 국정원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그 다음에 홍장원은 오후 10시 58분 이미 본청에 들어갔다. 그런데 어떻게 11시 6분에 쓸 수가 있습니까? 자, 시간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홍장원이는 11시 6분에 썼다 그랬어요. 그 어두운 공터에서.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서 썼다 그랬는데 시간이 이미 10시 58분에 얘는 국정원 청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른 거예요. 벌써 그 전에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아니면은 11시 58분에 이미 들어갔으니까 그 이후에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58분에 들어가자마자 썼다면은 11시 6분 전에 쓴 거고 그 후에 썼다면 뭐 12시에 썼는지 1시에 썼는지 아니면 그 후에 이걸 조작한 걸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이 다르다. 11시 6분에 썼다고 말했는데 공터에서 바깥에서. 근데 얘는 10시 58분에 이미 청사에 들어갔으니까 시간이 다르다. 두 번째,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썼다 그랬는데 이미 얘는 그 시간에 CCTV로 보니까 국정원 청사 안에 들어가 있더라. 시간과 장소가 다르다. 근데 이렇게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메모 쓴 시간과 장소가 전부 다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다음에 홍장원이는 공터에서 식약을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시켰다고 했다. 그런데 보좌관은 정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다음 날 홍 전 차장이 다시 기억나는 대로 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엄 다음 날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본이 없어 기억을 더듬어 메모를 제작성했다는 것이다. 원본 어디 갔어? 정서한 걸 인정을 해 보좌관이. 그런데 그 정서 해놓은 그게 없어지고 그거 어디 갔어?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쓰라 해가지고 기억나는 대로 썼다는 거. 누구 기억나는 대로? 보좌관 기억나는 대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봐보세요. 원래 휘갈겨 썼다는 그 원본 어디 갔어? 근데 그 휘갈겨 썼다는 원본을 홍장원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포스트잇이래. 포스트잇. 포스트잇에 그 조그만 거 휘갈겨 쓸 수 있어요? 포스트잇이 얼마나 크걸래? 그거를 이제 없앴다는 거야. 그 다음에 보좌관이 썼다 그랬죠. 정서. 근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날 다시 쓰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보좌관 기억나는 대로. 그러면 처음에 썼다고 하는 휘갈겨 썼다는 거 그거 없어졌어. 그 다음에 보좌관이 정서했다는 거 그거 없어졌어. 1차, 2차가 없어진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쓰라고 한 거, 기억나는 대로 쓰라고 한 거. 그거 3차, 그거 있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럼 기억나는 대로 쓰면 이게 맞아요, 그게? 보고서도 안 맞는데? 자, 그 다음에 정확성이 의심되는 메모라는 얘기인데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11일 이를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물증이라고 공개를 했다. 결국 이제 나온 것이 그게 3차인지 4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본이 아니야 그게. 계엄 직후 홍장원은 박 의원과 연락했다. 연락하고서 지금 둘이 짠 거 아니야. 조 원장은 홍장원이 박성원 등 민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청탁을 한 관계라고 말했다. 그만큼 가까운 거야. 홍장원하고 박선원하고는 인사청탁을 할 정도로 찐찐이라고. 그리고 계엄되자마자 바로 쫄고 전화했다고. 그러면 이걸 믿을 수 있냐 이 메모를. 박선원은 지난달 12일 홍장원이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옆에서 보좌관이 체포명단을 받아 적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전화하는 걸 홍장원이 쓴 게 아니라 보좌관이 받아 적었다고 말을 했다고. 박선인의 말은 또 틀려요. 받아 적은 사람이 보좌관이래. 홍장원이하고 여인영하고 전화하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받아 적었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쓴 게 아니고 홍장원이 쓴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보좌관이 썼다는 얘기야 얘는. 그 말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홍장원이 당시 방첩사령관이 통화할 때 보좌관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어떻게 받아 적어 옆에 있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한 거잖아요. 홍장원은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등 체포자 명단을 불러줬다고 주장하지만 방첩사령관 측은 헌재에서 홍장에게 체포라는 말을 채자도 쓴 적이 없다.
완전히 거짓말이잖아. 원래가 홍장원과 보좌관이 있는 자리에서 홍장원이 방첩사령관하고 큰 소리로 떠드니까 그걸 듣고서 보좌관이 적었다고 또 얘기를 했어. 박선희는 완전히 틀려. 근데 옆에 있지도 않았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보좌관의 말은 받아 적으라고 한 건 맞는데 그게 처음에 받아 적은 게 그게 아니라 다음날 다시 내가 기억나는 대로 보좌관 기억나는 대로 쓰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점이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쟁점 아닙니까? 홍장원 메모는 주요 증거 중 하나로 제시됐고 메모 내용이 공개돼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가 바로 속도를 냈던 거죠. 이 메모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국회를 통과한 거죠. 이날 홍장원은 원장 공간과 집무실이 가깝다며 특정 시간이 아니라 전체 동선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엄령 직후 체포 명단이란 중대한 정보를 받아 적었다는 사람이 장소와 시간을 완전히 틀리게 기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메모 내용 자체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홍장원 메모의 진위를 밝혀야 된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지금 여러분 홍장원이 메모 이거 완전히 앞뒤가 다 틀려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지금 재판할 겁니까? 이렇게 다른데도 홍장원 지금 증인 안 받아줄 겁니까? 그러고도 지금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지금 홍장원 메모의 비밀과 지금 미스테리를 말씀드렸는데요. 뭐 비밀과 미스테리라고 할 것도 없이 완전히 조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정치인 체포하려고 했다. 그거 갖고 국회를 탄핵소추 해가지고서 의결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잡아넣고 지금 탄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사실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댓글 공유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